학생의 건강이나 면학에 해가 될 우려가 있고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를 유해업소라고 하죠. 상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발로 다 걸어봤습니다. 술집도 노래방도 눈에 띄는 유해업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계약했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학원 등록이 반려됐습니다. 계약금에 공사비까지 수천만 원이 묶여버렸어요.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문을 닫아서 지금은 텅 비어있는 공실 하나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단란주점이 있던 자리였죠. 영업도 안 하는 그 빈 가게가 대체 왜 제 학원을 막았을까요? 같은 건물 안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어떤 자리는 학원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고 어떤 자리는 아예 원천 차단됩니다. 왜 때문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라집니다. 앞으로 어떤 상가 앞에 서시더라도 남들은 눈으로 걷기만 하다 놓치는 이 함정을 원장님 혼자서도 짚어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보습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원하려고 상가를 알아보실 때 보통은 월세하고 상권부터 보시죠. 목이 좋은지, 주변에 학생이 많은지. 그런데 학원하고 교습소는 그것만 맞다고 덜컥 계약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한 기준하고 건축 기준을 둘 다 통과해야 등록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계약을 코앞에 두고서야 드러난다는 겁니다. 특히 학원이 몰리는 상업지역은 술집이나 숙박업 같은 유해업소도 같은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세하고 상권만 보고 계약 직전까지 왔다가 이 규정에 부딪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럼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은 사실 딱 한 줄이에요.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는 보습학원하고 교습소는 같은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설립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있어요. 이건 규모가 큰 학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원장님 혼자 몇 명 가르치는 작은 교습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계속 학원하고 교습소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거예요. 술집이나 노래방이면 그럼 다 이 유해업소에 걸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해업소가 뭐냐면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그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목록에 들어가는 것만 유해업소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걸 몇 개 짚어볼게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성인용 컴퓨터 게임장, 여관 같은 숙박업, 무도장, 무도학원, 제한상영관, 사행행위 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유해할 것 같은데 목록에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당구장, 만화가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PC방. 이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해하겠지, 이건 괜찮겠지 하고 눈대중으로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법이 정한 목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체 목록은 개수가 꽤 되고 길어서 자세한 건 더보기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을 닫아서 지금은 텅 빈 그 술집, 영업도 안 하는데 그래도 걸릴까요? 네, 걸립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실무에서 유해업소냐 아니냐를 볼 때 핵심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거든요. 그 가게의 영업권,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인허가가 폐업으로 사라졌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것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사장님이 장사를 접고 셔터를 내렸어도 관공서에 폐업 신고를 안 했으면 그 단란주점의 영업권은 서류상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업권이 살아있으면 눈에는 빈 가게로 보여도 여전히 유해업소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도 됩니다. 건물마다 층별로 어떤 용도가 들어와 있는지 등록해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게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전 단란주점 용도가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업소가 폐업까지 확실히 끝났다면 오히려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를 확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잡아내는 단서로 봐야 해요.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째, 눈으로 걸어서 봅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보면 문 닫은 자리를 놓쳐요. 그래서 둘째, 건축물 대장을 떼서 유해업소 이력이 있었는지를 잡습니다. 셋째, 그 업소가 폐업 신고까지 됐는지, 영업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그제야 판정이 섭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그 건물엔 학원을 아예 설립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건물 크기에 따라 판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준은 연면적 1650제곱미터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면적이 예전에 쓰던 평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500평입니다. 연면적이라는 건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더한 값이에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마다 바닥 넓이를 합친 크기죠. 이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보다 작은 건물,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작은 상가들이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물은 같은 건물 안에 살아있는 유해업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건물 전체가 안 됩니다. 층이 어디든 거리가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절대 불가입니다. 반대로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큰 건물,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 전체를 다 막는 게 아니라 유해업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거리는 정확히 얼마나 돼야 할까요? 그리고 왜 5층하고 1층은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림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5층짜리 건물 단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가 넘는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3층에 유해업소, 단란주점이 하나 살아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 건물 어디에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층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해업소하고 같은 층 3층입니다. 같은 층에서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로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평거리라는 건 두 지점을 바닥 평면에 그림자처럼 내려놓고 그 사이를 잰 최단 직선거리예요. 그러니까 3층 안에서도 단란주점에서 20m 안쪽 자리는 안 됩니다. 20m 넘게 떨어진 자리라야 가능한 거죠. 다음은 바로 위층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수직으로 투영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3층 단란주점의 위치를 천장을 뚫고 4층 바닥에 그대로 수직으로 찍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찍힌 자리를 기준으로 수평거리 6m 이상 떨어져야 4층은 설립이 가능합니다. 20m가 아니라 6m로 확 줄었죠. 위아래층은 층이 다르니까 기준이 더 짧은 거예요. 그 투영된 자리에서 6m 안쪽이면 안 됩니다. 바로 아래층 2층도 똑같습니다. 3층 단란주점을 2층 바닥으로 수직으로 내려 찍고 그 자리에서 6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5층하고 1층은 어떨까요? 3층에서 보면 2층이나 떨어져 있죠. 이렇게 바로 위아래가 아니라 2층 이상 떨어진 층은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유해업소가 3층에 살아있어도 5층하고 1층은 거리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5층하고 1층은 회색이죠. 바로 이 이유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상관이 없는 층인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규칙이 실제 계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상의 사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특정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봐주세요. 원장님이 어떤 상가의 4층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가 넘는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바로 아래 3층에 예전에 단란주점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가보면 문 닫힌 공실이고요. 자, 여기서 순서대로 따져봅니다. 첫째, 대장이 단서를 줬어요. 3층에 단란주점이 있었다. 그럼 이게 폐업 신고까지 됐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확인해보니 폐업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영업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단란주점은 여전히 유해업소입니다. 둘째, 이제 거리를 봅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건 바로 위층인 4층이에요. 3층 단란주점을 4층 바닥에 수직으로 찍었을 때 내 자리가 거기서 6m 안쪽이면 설립이 안 됩니다. 6m 넘게 떨어져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같은 4층이라도 단란주점 바로 위자리냐 끝으로 떨어진 자리냐에 따라 판정이 나뉩니다. 결국 폐업 여부와 층, 그리고 거리와 건축물 대장,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비로소 판정이 서요. 눈으로 슥 둘러본 걸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층이 애매하거나 폐업 여부가 서류로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별 건물은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진짜 법에 있는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가 어떤 것들인지 그 종류를 정해놓은 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앞에서 나열해드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목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2가지로 분류해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정독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약 전에 정확히 뭘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3단계입니다. 첫째, 건축물 대장을 뗍니다. 발로 걸어서 눈으로 보는 건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을 떼서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 용도가 있었는지 이력부터 잡으세요. 그리고 문 닫아서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업소가 폐업 신고까지 됐는지 영업권이 살아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둘째, 건물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봅니다. 미만이면 살아있는 유해업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건물은 안 됩니다. 셋째, 1650제곱미터 이상인 큰 건물이라면 그때 거리를 봅니다. 살아있는 유해업소하고 내가 계약할 자리가 같은 층이면 20m, 바로 위나 아래층이면 6m. 이 거리 안쪽인지 바깥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 3가지만 계약 전에 밟아두셔도 큰 사고는 대부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유해업소 때문에 걸리는지 아닌지 계약 전에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제일 확실한 길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판단이 헷갈리시면
관할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학원하고 교습소 등록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유해업소 전체 목록하고 자세한 기준을 자료로 정리해둔 글을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자료도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 사무소를 찾으시려면 네이버에 GS건축 사사무소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가 나오고 우측 하단에 떠있는 상담 버튼으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학원하고 교습소가 되는 자리냐 아니냐는 발로 걸어서 눈으로 본 걸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남은 이력하고 그 유해업소가 폐업으로 사라졌는지 내 자리와의 거리, 이 세 가지가 정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지금 원장님은 이제 어떤 상가 앞에 서시더라도 다르게 보실 겁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그 빈 가게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실 거예요. 그 눈이 생기신 겁니다.